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3월 19일 금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은식입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갑니다. 영원할 것 같던 문 정권도 이제 11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이 문 정권은 여전히 촛불 혁명 정부를 자처하지만 민심은 이미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조국 추미애와 윤석열이 벌인 전쟁으로 흔들린 중도층 민심이 LH 사태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공시지가 쇼크로 수도권 중산층이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문 정권에서는 강성 친문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청와대도 내각도 민주당도 민심의 향방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여전히 촛불혁명 세력을 믿는 듯합니다. 서초동 검찰청 앞에 모여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외치던 개국본 대깨문들 말입니다. 민주주의를 모욕하던 그 함성이 다시 들릴 것을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은 경제 폭망으로 엄청난 민심 위반을 걱정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국가적 위기가 닥치자 정권이 편에 섰던 지난 총선 민심이 아직도 그럴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문 정권의 전략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노무현 정부가 무너졌던 2007년과 같은 궤적을 가는 것 같습니다. 평행이론이라고 할까요? 시 공간은 다르지만 운명은 똑같이 반복된다는 이론 말입니다. 아마도 친문이 믿는 것은 보수 야당의 이재명, 이낙연에 대항할 차기 주자가 없다는 것일 겁니다. 윤석열이 반문이며 우파의 주자라는 것은 아직도 우파의 희망사항이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틀 전이죠.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 한명숙 사건의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한명숙에게 불리한 위증을 교사했다는 이른바 모해위증 교사죄에 대한 수사주의입니다. 검사가 깜빵에 있는 죄수를 꼬드겨서 이렇게 위증을 하라고 시켰다는 거죠. 2010년 한명숙은 한신건영 대표를 지낸 건설업자 한만호에게서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명숙은 검찰 신문에는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했죠. 그런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는 자신의 검찰 진술을 뒤집은 때문입니다. 검찰은 한만호의 깜빵 동료가 평소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말을 해왔는데 진술을 분복했다고 말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재수자 김모, 최모 두 사람을 법정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그러한 취지의 증언을 했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한만호가 평소에는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야, 내가 법정에 가서 말을 분복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을 깜빵 안에서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증언들은 한명숙의 유죄 판단을 위한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법원에서 한명숙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한 것은 한만호의 1억짜리 수표가 한명숙 동생의 전세금으로 들어간 사실과 그리고 한명숙이 한만호 회사가 부도가 난 직후에 현금 2억 원을 돌려준 사실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억 원 중에 3억 원에 대해서는 13명 전원일치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 8명, 무죄 5명으로 유죄 판단이 난 겁니다. 그런데 작년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자 친여 매체들이 위정교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모, 최모의 법정 증언은 수사팀이 강요해서 한 위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도 수감 중인 최모는 수사검사로부터 위증을 강요당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이승윤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에 맡겼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작년 6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우리법 연구회 판사 출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재배당을 했습니다. 이후 8개월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난 3월 5일 조남관 총장 대행은 대검 감찰부 검사들의 보고를 토대로 위정교사 무혐의 및 처분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박범계 장관이 재검토를 요구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입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왜 박 장관은 재검토하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공소시효 22일을 불과 5일 남겨두고 말입니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무혐의 처분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하는 수사지휘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합니다. 게다가 박 장관은 한동숙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했습니다. 특정 의견을 청취하라는 이런 이상한 수사지휘도 있는가요? 지금 대검 부장들은 친정권 검사장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한동숙 감찰부장, 이종건 형사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제가 이름을 다 외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승식 반부패 부장, 고경순 공판 송무부장도 언론은 박 장관과 뜻이 같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 박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정교사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기소하라는 지시와 똑같습니다. 다만 직권남용의 죄책을 뒤집었을까 보아 대검 부장회의에 결론을 미룬 것이죠. 박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검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의미다. 집단지성. 그 대검부장 회의에서 나오는 결론이 집단지성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에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건 왜일까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명숙, 박승준 부부는 이 나라 좌파의 대부 같은 사람입니다. 박승준은 1968년 통일당 사건으로 신영복 씨와 함께 구속되어서 징역 15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명숙은 노무현 정권 때 총리까지 올랐습니다. 이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한명숙은 폐주기라고 불리던 친노 진영의 재건을 이끌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니 문 대통령부터 마음의 빚을 지고 있겠죠. 문 대통령은 한명숙 대표 시절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당대표를 하던 2015년 대법원에서 한명숙의 징역형이 확정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 그 말은 그런 겁니까? 현실의 법정에서는 유죄지만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그 뒤에 한명숙은 만기 출소했는데 민주당이 작년 4월 총선에서 압승하자 김태년 원내대표, 추미애 장관 등 여권이 한명숙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한명숙의 명예회복은 물론 그녀의 사면 복권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모해위정교사 사건을 수사했는데 결국 대검이 무혐의 처분하자 박 장관이 재논의를 하라는 수사지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이 어제 아침 반기를 들었습니다. 조 차장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면서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참여시켜 재심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 차장은 대검은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내 집단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속도를 높이도록 하겠다. 여기서도 집단지성이 나왔습니다. 박 장관이 말한 검찰 내 집단지성의 의견을 듣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그동안 K 방역을 내세우면서도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는 세계에서 102번째 접종국이 됐습니다. 그나마 총력전을 벌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를 확보한 것도 천만다행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2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것으로 계획된 숫자는 770만 명입니다.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접종 후에 피가 덩어리 지는 현상인 혈전이 생겨 유럽 각국이 접종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이어서 지난 15일에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접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 20여 개 국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불안감이 커지자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종을 중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불과 60만 명 정도 이 백신을 맞았는데 접종 후 사망사고가 16건이나 됐습니다. 신문 보도를 보면 10만 명당 2.78명으로 영국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 반응 신고 비율은 1.5%로 영국보다 3배 정도로 높습니다. 질병청이 밝힌 표본 조사에서도 이상 반응을 겪은 숫자는 무려 32.8%에 이릅니다. 몸이 열이 나고 관절이 아프고 복통이 온다든지 견디지 못하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이 두려운 판에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맞고 사망한 여성에게서 혈전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17일 질병청 발표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60대 여성이 지난달 26일 백신을 맞고 8일 후인 6일 숨졌는데 부검 과정에서 혈전 발생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질병청은 장기간 기저질환이 있었고 다른 사인을 의심할 소견이 있었다며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정은경 청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병청은 왜 사망 10일 후에야 혈전 발생을 공개했을까요? 혹 권력의 눈치를 본 건 아닙니까? 신문 보도를 보면 혈전을 확인하고도 닷새 가지나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에 혈전이 발생한 사실로 인해 유럽에서 접종이 중단됐다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은경 청장은 무슨 근거로 혈전이 백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도 된다고 하는 걸까요? 어제는 다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0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혈전이 나타난 20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점점 일은 꼬여갑니다. 결국 백신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정부의 행동, 질병청의 행동이 불신을 불렀습니다. 요즘 문 정권에 대해 없는 정마저 뚝뚝 떨어지게 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성친문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 추미애를 꼽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LH 사건에다 공시지가를 급등시킨 쇼크로 온 국민들이 허탈감에 빠지는데 그녀는 16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적폐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헌법에 명시된 토지 공개념을 구체적 법률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이렇게 썼습니다.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헌에다가 토지 불로소득 환수 조항을 넣습니까? 그 불로소득 환수가 양도소득세 아닌가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더 걷어야 불로소득 환수란 말을 하지 않을까요? 종부세 폭탄은 불로소득에 대한 게 아니라 급 없이 부동산을 가진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은 열심히 일하고 건금 전략에서 모은 돈으로 세금 낼 것 다 내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생각으로 집을 장만한 것입니다. 집값을 올린 건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입니다. 문 정부는 4년 내내 적폐청산을 외치고도 아직도 적폐청산을 할 게 남아 있는가요? 솔직히 이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과거 정부의 책임이 있다면서 적폐청산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이 LH 사건을 두고 부동산 적폐라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한 게 대표적입니다. 이 정부는 상처받은 민심을 달래는 방법이 그 원인을 반대편에 안기는 것입니까? 제게는 그 역시 편가르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걸로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에 등장하는 땅 투기 의혹은 전부 다 민주당 쪽입니다. 임종석 민주당 의원은 가족 땅 투기 의혹에 대해 18일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그래도 사과를 한 분이 있더군요.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았다. 도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임 의원의 누나와 사촌 등은 2018년 11월 광주시 고산 인근의 땅 6,409평방미터를 공동 매입했습니다. 당시 임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었죠. 광주시는 이들이 땅을 산 지 한 달 만에 고산 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고시했고 2019년 10월에 고산 2지구 개발사업의 시공사가 선정됐습니다. 지분 쪼개기를 통해 5억 9,400만 원에 그러니까 약 6억 원에 매입한 땅은 3년 만에 시세가 10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3년 만에 10배 장사를 한 겁니다. 이런데도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고요?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습니까? 아니면 공적 정보를 선점한 대가입니까? 추미애가 주장하는 불로소득은 이런 게 아닌가요? 김경만 의원은 아내가 3기 신도시 예정지와 가까운 시흥 일대의 땅을 쪼개기 매입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지역구인 부천시 고강동 소재 토지와 근린생활시설을 2015년 8월 구입했는데 이 지역은 2019년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부천 대장지구와 인접한 곳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서 의원은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김포갑이 지역구인 김주영 의원은 부천이 2019년 9월 남양 뉴타운과 인접한 임야 495평방미터를 쪼개기 형태로 매입했습니다. 윤재갑 의원은 아내가 평택 소재 2000평방미터 밭을 20여 명 쪼개기 수법으로 샀습니다. 이 지역은 내년에 개통될 서해선 복선 전철 수혜지역이라고 하는군요. 민주당 출신 지자체 의원들이 투기 의혹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드디어는 전해철 장관의 전 보좌관 송철호 울산시장의 아내까지 등장했습니다. 도대체 이러고도 땅 투기가 전 정부의 적폐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건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전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문 정부의 특질인 것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의 핵심은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입니다. 비유하자면 야구에서 타자에게 한가운데 직구를 던지겠다고 미리 알려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19일, 그러니까 오늘이 후보 등록일인데 사실상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것이죠. 양측은 일단 후보 등록을 한 뒤에 선거 유세가 시작되는 25일 이전까지 단일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건 두 사람 외에도 김종인 위원장이 책임도 있어 보입니다. 이 노예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의 경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물은 소가 마시면 젖이 되지만 뱀이 마시면 독이 됩니다. 똑같은 말도 경구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전윤식이었습니다.